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동포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옛날부터 한강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지명으로 한반도의 젖줄,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로 흔히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놀거리, 먹을거리 등 먹을거리를 즐기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의 이용 행태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리고 소음 문제로 인해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밤대구비 야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서울시 한강공원 중에 18년도 1년 동안 공원 이용객 현황과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린 기간 동안 공원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어느 공원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2018년도에 한강을 이용한 시민 숫자는 7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약 2,200만 명이 이용을 해서 한 30%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야시장은 한 17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여의도 한강공원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관리도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한강공원 내의 관리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지금 전체 시민공원 한강 시민공원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여서요. 그 인력들도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질서 관련해서 저희들 청원경찰이 21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 업무가 올해부터는 이제 직영화가 돼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그 청소 관련 인력이 20명 내외로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이번에 단속 전담 공무원도 추가로 어제 이제 발령을 냈는데요.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13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한강을 많이 이제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시니까 저희들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감사드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반면에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뭐 총동원해서 지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쓰레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늘막 텐트를 이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무질서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 공간을 지정해서 좀 그늘막 텐트를 좀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좀 행사 있을 때나 이럴 때는 노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그분들하고도 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한강 전체 한 4천,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4천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0만 정도의 시민분들이 이용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돼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나 무질서 문제를 함께 저희들이 강화된 이제 관리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시의회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올 초에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월 달까지 좀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강사 본부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용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새벽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 올해 1월 달에 발령 받고 거의 한 반 정도는 한강 현장에서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새벽에 저희가 이제 쓰레기가 일부 이제 남아 있어서 또는 밤늦게 저기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네. 그 제가 한번 나가 보셨으니까 여쭤본 건데 예, 아니요라고 예. 답변만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새벽에 여의도 한강공원 모습입니다. 저게 직접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용객들의 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 인력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제 대책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제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4월 말까지는 각 항목별로 이제 시행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일단 매점 등 이런 입점 업체에서 쓰레기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확실히 그 쓰레기를 재활용품하고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4월 달까지. 그다음에 배달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무차별적으로 한강에 배달 음식들이 배달되면서 오토바이나 뭐 이런 부분들 사고도 많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배달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단지가 너무 많이 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뒤쪽에 또 네네. 질문이 그러면 예정돼 예, 있으니까요. 예,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제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늘막 텐트에서 그 텐트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예, 알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사 할까요? 아니 좀 이따 할까요? 제가 다시 네네. 뒤쪽에 질문이 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의 청소 업체와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다 정규직화하면서 직영체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 좋습니다. 지금 청소업체를 쓰고 있지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과 제재도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한강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지켜달라 또는 어떤 부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표시가 별로 없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4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걸개 그림의 어떤 한강은 쓰레기가 고민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걸개 그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수막도 일정 부분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현수막으로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걸 할 거고요. 안내 방송도 좀 더 주기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서 촘촘한 간격으로 계속 안내 방송도 해 나가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여의도 한강 공원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깨끗한 여의도 한강 공원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늘면서 여의도 아파트 근처에 쥐떼가 많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지역 주민들은 지약도 놓고 보건당국에 얘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걱정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관련 부처에 민원을 넣으면 단속하는 것도 잠시 그때 순간뿐이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영등포 구에서 실시한 쥐방제 작업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제 작업 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나서서 쥐를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작년에 쥐떼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염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점 주위에 음식물을 별도로 다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을 매점 주위에 좀 많이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여의도 공원이면 여의도 공원에서 저희가 선별 작업을 했었는데 일단 여의도에서 모아진 거는 바로바로 외부로 빼서 선별 작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걸로 올해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음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48개 업체들하고 함께 협의를 했어요. 그 인근에. 그래서 가급적 국물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좀 대책들을 좀 이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을 드시고 라면 국물을 바닥에 버리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심각하고 토질 오염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교통 정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 주말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교통량이 평일과 주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5곳의 운영실정 자료를 보면 18년 1년 평일 약 2,240대 정도, 주말은 약 4,234대 정도가 주말이 평일보다 약 2,000대 정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주말에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에 교통 밀집 현상 때문에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 교통 정체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교통 본부장님께도 한번 건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존 문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배달존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 및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배달존을 정해서 거기에만 배달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한강 곳곳에 돌아다니는 거는 저희가 막았고요. 다만 배달존을 사실 딜레마입니다. 하천변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짜장면, 라면을 먹는 게 뭐 죽기 전에 100가지 해야 될 뭐 그 안에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의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금지하기는 힘들고요. 배달존이 좀 더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배달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달존으로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가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 배달존 인근에서 과속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달존 바로 앞이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은 이용객의 주차장 진입로 무단 횡단 등 수많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배달존을 설치할 경우 혼잡한 곳을 피하고 자동차, 배달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모두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에 주차질서 요원을 배치하지만 배달존 오토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 문제로 인해 배달존을 설치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존에 가보시면 전단지도 엄청 많이 날리고 있고요. 거기에 배달 받으러 오는 이용객들이 침도 뱉고 심지어 근처에서 담배까지 태우고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그 종전에 한강공원 여기저기 배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질서는 잡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전단지가 너무 많이 살포가 돼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좀 함께 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는 거기에 이제 다 여러 장을 꽂아 놓는데 그걸 없애면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전단지를 하나 이제 그 업체에서 주시면 그걸 안에 아예 붙박이로 아예 벽보 형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주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면 거기 안내판에서 해당 업소의 그 안내문을 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돼서 좀 전단지는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예. 또한 배달 업체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한강 공원에다가 전단지 뿌려서 공원에 전단지가 온 곳에 널려져 있고, 여기 화면에 사진 한번 보이시죠? 그리고 전단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 업체들이 전단지를 못 나눠주게 해야 됩니다. 여의도 인근 배달 업체들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 예. 전단지는 어쨌든 구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거는 이렇게 전단지에 그 도장을 찍어서 이제 일정 할당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단지 외에 그 도장 없는 전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달존에서 광고를 우리가 빼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 업체들도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고요. 그게 지금 4월 중순경에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안착을 하면 전단지도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예. 또한 배달 음식 특징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도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가 지금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 음식들 대부분이 이러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일회용 비닐 및 제품들로 플라스틱 제품들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다회용기를 쓰는 거를 강제하기에는 워낙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종이 용기를 좀 일정 부분 뭐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음 문제입니다. 2018년에 지역 주민의 민원 중 소음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건으로 총 36건 민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 내용은 버스킹, 음악 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는 버스킹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 제대로 안 하십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가장 신경 써서 지금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건데요. 왜냐하면 민원 중에 소음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서 저희들이 밤 8시까지로 제한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도 그 행사 있을 때 저희 측정을 해서 60데시벨을 넘어가면 일단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번 말로만 제대로 하겠다, 대책 세우겠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 및 고성방가, 음란 행위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단속과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단속 인력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행위가 계속되면 일단 과태료 부과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 인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3명 단속 전담 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어제 발령장을 줬는데요. 이분들을 여의도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계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도 실적과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이륜차 진입, 주차 위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건이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민원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은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듯이 제대로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고 단속을 안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민원 생기고 민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 및 고성 방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도한 스킨십, 음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텐트 설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한강공원에 직접 나가보면 밤 9시 이후에도 텐트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이용하려면 2면 이상을 무조건 개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텐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화면 좀 보시죠. 제가 평일에 직접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진들 보이시죠? 사진 찍었을 때가 9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대로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문도 다 닫고 있습니다. 9시가 넘었음에도 텐트를 철거하라는 방송이나 단속원들의 계도는 전혀 보이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행위와 음란행위로 인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텐트 중에 미성년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단속원들이 계도도 안 되고 있고 뚜렷한 규정이 없으니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은데요. 눈살 찌푸려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 그리고 대책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텐트 설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최근 2년 정도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고 그 한강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너무 무질서해서 그다음에 녹지보호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4월 22일부터 시행을 할 건데요. 그 텐트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팻말이라 해서 금지 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요. 그 텐트 설치 가능 허용 지역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럽고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그 그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안내하고 두면 열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몰 시간이 지나면 일단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4월 22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난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금지 행위에 텐트에 문을 닫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하천법에 그 그러니까 한강 같은 하천에서 야영하는 게 금지가 돼 있고요. 그 과태료도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예, 200만 원, 그렇게 3차 돼 300만 있어서 원 돼 있죠. 현재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면 보시다시피 저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본 의원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공원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한 문제점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좀 더 고민하여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보충하시고 또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더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홍보도 하시고 여러 방안으로 한강공원이 깨끗하게 이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약속해 주실 수 네, 있죠?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밤도깨비 야시장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동민생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예, 정책관님 올해도 4월 5일부터 밤도깨비 야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예, 야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오고 있지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관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2018년도에 1200개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여의도가 한 255개, 반포도 255개, DDP 230개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에 기여하고 있고 연 인원 428만 명 방문으로 인해 관광 문화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총 매출액도 한 11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이용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 혼잡, 소음 문제, 즉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강사업본부장님께도 얘기했듯이 여기 사는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을 들으실 텐데요. 여기에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까지 겹쳐버리니까 주말이 되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이 금, 토 이틀 동안 쓰레기 처리량이 금요일에는 일평균 일반 쓰레기가 70에서 80리터, 봉투 50개에서 60개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활용으로는 110리터 30개가 사용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는 120리터 3.5통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평균 일반 쓰레기가 7, 80리터 봉투로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재활용은 마찬가지로 110리터에 80개에서 100개, 음식물 쓰레기통 120리터는 4.7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 열릴 때는 공연까지 하다 보니 소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마다 3개 팀이 금토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 정책 1위, 예. 서울 시민이 뽑은 2018년 10대 뉴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강공원에 와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고성방가 등에 대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예, 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쓰레기, 워낙 이제 그 밤도깨비 야시장 사업 자체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쓰레기 문제에 단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쓰레기 문제 자체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그 음식물 쓰레기 푸드존을 작년까지는 별도로 운영을 안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 푸드존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횟수 자체를 원래 1회 정도 했는데 한 2, 3회로 수시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 요원들을 한 4개 지점에 2명에서 4명까지 전담 배치해서 수시로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하고 이제 별도로 저희가 그 밤도깨비 야시장 그 영역 내에 있는 쓰레기 문제 자체는 저희가 독립된 업체, 수거업체를 갖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29일에 주요 민원 대책 회의를 하셨던데요. 회의는 잘 되었습니까? 주요 민원 대책 회의는 이제 그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대책 회의를 주관을 해서 했고요.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는 이제 그 참여를 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요. 버스킹 시 소음 데시벨이 높은 경우 공연 즉시 중단, 쓰레기 분리 배출 철저, 음식물 쓰레기 공원 밖 배출, 푸드존 위치 조정, 익수 사고 위험까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주요 민원 사안들이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접수한 그 민원 숫자가 한 9건 됩니다. 9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건 정도가 쓰레기고요. 그리고 소음이 1건,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제 푸드존 위치 자체가 그 강가로 위치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취객들의 위험성 요인 자체를 갖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푸드존의 위치를 그 안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지금 현재 옮겼고 지금 이 버스킹 공연할 때 그 한강 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음 자체를 갖다 60데시벨 이하로 그 관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그쪽 그 제재 조치를 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위치는 아파트 단지와도 크게 멀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익수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위치를 국회 앞 국회 축구장 방면으로 옮기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 축구장에서 윤중로 벚꽃 축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에서 주최를 했고요. 거기서 하게 된다면 민원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게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여의 나루역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있어야 시민들이 찾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 여의 나루역에서도 크게 멀지 않는 거리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또 뭐 걷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버스 노선 연장, 무료 셔틀버스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영등포구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국회 방어처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국회 축구장 공간을 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축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국회 방어처와 협의하면 충분히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민원을 가장 해소시키는 적합한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정치관님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전 검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살펴봤는데 저희 밤도깨비 야시장 사업의 원래 목적이 청년 창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위치 자체의 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그쪽에 참여하시는 청년들의 그 일자리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 나루역과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굳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노선 연장을 통해서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될 겁니다. 길이로 보면 그 정도 충분히 수송해 주면 민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계속 그 영업 행위를 하실 수도 있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국회 쪽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자체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협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관님, 밤도깨비 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 정책 1위입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18년 10대 뉴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정책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도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그 주변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좋은 정책도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정책 방향과 정책 유지를 생각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여의도 한강공원과 밤도깨비 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뭐 답변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여의도 한강공원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지적하신 그런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시죠. 네, 저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자연은 보호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강과 산을 온통 못 살게 하는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또는 편리성 추구라는 이유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강시민공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세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은 이용객들이 휴식 및 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이용객들의 편의성만을 생각해서 공원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